안녕하세요, 든든 고객 여러분.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 문희로입니다. 오늘도 2023년 10월 금융시장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널 파월 의장께서 현재의 정책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속에 11월 FOMC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다시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10월 중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리스크가 보다 좀 극대화가 되면서 시장은 좀 빠르게 전쟁 시작이 됐으나 시장은 좀 빠르게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원유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촬영일 기준 오늘 11월 6일입니다. 11월 1일 11월이 시작과 동시에 FOMC는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빠르게 급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고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이 계속될수록 이는 긴축의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연준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그이어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 좀 부진하다라는 뉴스가 좀 발표된 이후에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좀 기대가 확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10월 주요 자산 수익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 역시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9월달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원유가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보였고, 재밌는 것은 12월 이제 겨울을 앞두고 나서 천연가스가 22%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주식부터 말씀드리면 국채금리 상승과 중동 리스크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님의 좀 매파적 센스 확인으로 채권 장기물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주식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 10월 중순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좀 분쟁 발생 및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미국의 CPI 그리고 견조한 GDP 발표 이후로 역설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10월 월중 좀 부각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는데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5% 도달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이 동반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가 있었습니다. 11월 1일이었고요.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스탠스는 추가적인 물가 둔화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있었지만 다소 좀 도비시한 톤이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장기채 금리 상승이 추가적인 긴축의 효과를 좀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을 좀 인정했다라는 게 재밌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최근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8%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연준 자체가 higher for longer 스탠스가 유지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도 역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가운데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주택시장이 심리지표가 크게 좀 악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굉장히 조금 널뛰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4.93%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월중 36bp가 상승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1일 FOMC 당일 이후 11월 2일까지 연속적으로 금리는 28bp나 하락하면서 4.65%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만큼 좀 중요한 게 이번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미국 재무부의 이제 국채 발행 그 규모가 발표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많이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에 발표됐었던 그 국채 발행 계획 대비해서 전체 발행량은 좀 증가를 했으나 만기별 비중을 살펴보면 단기물 대비 장기물의 비중은 좀 축소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입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채권 수요를 장려하기 위해서 더 큰 수익률을 제공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좀 반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단기물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 요인이 되고요. 이번에 수량이 적었던 장기물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락 요인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유로존과 중국은 전월과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10월 31일 날 발표된 3분기 유로존 GDP 성장률 예비치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완연한 경기 침체 국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근원 CPI는 12개월 만에 좀 4%대로 안착을 했으나 여전히 제조업 그리고 비제조업 PMI가 좀 그렇게 완연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역시 부동산 부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전반에 좀 수요가 좀 위축이 되면서 CPI 및 PPI 등도 좀 낙폭 축소 흐름이 다소 좀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3분기 GDP 성장률이 4.9%를 좀 서프라이즈로 좀 기록을 했으나 부동산 시장 부진 및 고용시장 불안이 좀 계속되면서 향후 소비시장 역시 좀 악화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11월 3일이었고요. 10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 수가 무려 전망치 대비 2만 건이나 적은 15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업률도 3.8%를 시장은 예상을 했으나 이보다 다소 높은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FOMC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서 고용시장 역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역설적으로 이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장기간에 좀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인식을 함과 동시에 아무래도 연내 추가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로 좀 분위기가 좀 선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봐서도 12월 FOMC 동결 가능성이 무려 9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8월 이후 CPI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10월 3.8%까지 다시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한국의 이제 GDP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둔화 조짐이 인지 보이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미국의 고용시장 그리고 FOMC의 동결 움직임까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 채권 시장에 향후 투자하는 환경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하단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통한채 2년 만기 수익률이 무려 5%에 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년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채권, 좀 캐리 수익률이라고 하죠. 만기 수익률을 확보하는 투자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슈를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재미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령 ETF가 드디어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10월 중 원화 기준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10월 중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20% 이상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9월 말 3,400만 원 수준에서 10월 말 4,500만 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SEC에 등록된 그 현물령 ETF, 비트코인 ETF가 현재 11개가 승인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ETF 최종 승인 여부가 내년 1분기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10월 중 비트코인 상승 요인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10월 23일 날 그레이스 스케일이라는 그 ETF 운용사입니다. ETF 운용사가 SEC를 상대로 선물형 비트코인 선물형 ETF 되는데 왜 현물형 ETF는 출시를 막느냐라고 승소를 걸었는데 이에 따라서 승소했다는 좀 뉴스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내년 4월에는 비트코인 좀 반감기가 다시금 도래할 것이다 라는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10월에 이런 좀 우호적인 재료들로 크게 상승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11월 5일 주말에 이제 금융위가 되게 좀 재밌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해서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중지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11월 6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와 같은 국내 공매도 전면 중지 결정은 한국 주식 역사상 총 4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융위기 또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좀 리스크가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나아가서 이번 2023년 글로벌 IB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무차별 공매도,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좀 적발됐던 게 좀 촉매제가 됐다라고 이제 금융위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논의 배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주가의 방향과는 별개로 좀 논의의 초점은 아래 세 가지로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과 기관 간의 공매에 대한 그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환 기일 그리고 또 담보 비율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했는데 이 동일한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따라서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해당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고 잘 전파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사실 이번 전면 중지라고 했지만 LP라고 하죠. 보통 시장 조성자.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는 종목에 한해서 호가를 대는 증권사가 이제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데 해당 LP들은 이번 공매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해당 LP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금융위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보니 MSCI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을 시도하는 한국 지수에 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좀 거시적으로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논의가 향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시장으로 돌아와 원자재 및 통화 말씀드리면 원유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긴장감 속에도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와 그리고 원유 재고 증가세가 다시금 좀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좀 전략적으로 이제 원유를 좀 비축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비축을 좀 중단을 하겠다라고 10월 중에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10월 중에는 9월에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원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현재 80불, 배럴당 80불 초반에서 유지 중입니다. 금 가격은 전월 7% 이상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이번에는 좀 금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좀 10월 말에 좀 이르러서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좀 도달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인식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월말 좀 상승폭은 축소하면서 금 가격에 좀 상승 모멘텀은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달러의 향방이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연준의 이제 긴축 좀 장기화 가능성으로 전월 이제 강보합세를 좀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1,300원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300원대라는 이 레인지에서 상단 제한 요건과 하단 방어 요건이 지금 현재 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11월 FMC 금리를 동결을 했죠. 12월에도 FMC에서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다 좀 우세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좀 상단을 좀 제한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나아가서 원달러만 볼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자체는 놓고 봤을 때 위안화, 유로화, 엔화의 이제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 대비해서 보다 좀 강한 좀 약세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다른 통화 대비 달러의 좀 상대적 강세로 인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단 방어가 좀 되는 효과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FMC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이 전월에 이어서 11월 초까지 가장 큰 시장 드라이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시장이 기다렸던 고용지표 둔화가 확인됐다는 점도 시장이 좀 화답하는 드라이버가 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연준은 과거 좀 위력 없는 기준금리를 계속 이제 인상을 하면서 이 인상을 멈추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용시장 둔화를 언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일단 수치상으로 둔화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번 신규 고용의 대부분이 이제 교사 또 교직원 등 정부 주도의 채용이 좀 다수였다는 점이 고용지표 둔화의 디테일이 더 안 좋았다라고 보통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를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좀 팩트를 좀 집어넣고 본다면 여전히 인플레이션 타겟팅 수준인 2%를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좀 상회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GDP 성장률 역시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방어하는, 제한하는 요건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한 연준의 스탠스를 좀 감안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급진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과도한 인하 기대감은 좀 금물일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좀 둔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원유 가격이 10월 중에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CPI도 하향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지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금리 확보를 위한 단기 투자 여전히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 바고요. 자산 배분을 통한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3년 10월 금융시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